잭슨만 좀 볼까요? 정상빈을 제압했다. 수원FC의 잭슨 큰 키에 발밑도 좋다. 데뷔전 합격점. 오늘은 데뷔전 치른 수원FC의 신입생들은 다 합격이었어요. 다 잘했어요. 자, 우선 전반 초반 라스에게 향하는 깔끔한 롱패스를 보여줬다. 동료들과 호흡이 나쁘지 않았고, 그러니까 훈련을 되게 잘 보낸 것 같아요. 여름에. 휴식기에. 전반 25분경에는 수원 삼성의 신성 정상민을 침착하게 막아냈다. 후반전은 10분만 뛰고 교체가 됐는데요. 교체왕 김도균 감독님은 잭슨이 아직 체력적으로 다 올라오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휴식을 줬다라고 합니다. 박지수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았다. 사실 이게 중요하지 않았나요? 하반기에 6강을 노린다. 아까 상위 스플릿을 노리는 수원FC 든든한 벽이 돼줄 것으로. 조유민의 잭슨이면 아시아 쿼터 맞아용. 호주 출신 수비수.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잘한다고? 이거 뭐야? 나 이거 몰라서 이거 보고 싶었어. 살이 나올 뻔한 수원 삼성 이야기고요. 피파의 제소 끝에 사리치 이적료를 받아냈다. 수원 삼성이 엘비스 사리치의 이적 절차를 2년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2019년 7월 사우디아라비아 클럽 알 아흘리로 이적이 성사됐으나 이적료 지급이 2년이 지난 2021년 7월에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2019년 7월 수원이 K리그 1에서 맹활약하던 미드필더 사리치 1년 만에 이적을 시켰습니다. 사우디에서 제안이 왔고 당시에 한국 한화로 2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이적료를 받기로 하고 사리치하고 이별을 고했는데요. 이적이 발표된 직후 중동으로 떠났으나 수원이 알 아흘리로부터 받아야 할 이적료를 미뤄졌다. 사우디에서 돈을 늦게 안 주고 있었다. 애초에 계약대로라면 대략 6개월 내에 2019년이 넘어가기 전에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됐다는 거죠. 1년을 기다린 수원 삼성 결국 작년에 피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요. 수원 관계자는 그동안 알 아흘리 측에서 전염병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계속 미루다가 우리 구단이 피파에 제소했고 피파에서 결정이 바로 나오지 않아 기다렸고 이제서야 완납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국내 에이전트 관련 업무를 하는 한 관계자는 이적료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통은 1년을 넘기지 않는다. 분기별로 나누거나 비용이 커도 1년이 안 넘는 편. 사리치 경우가 흔치 않다. 또 다른 에이전트는 광주의 펠리페가 중국으로 갈 때 일부 업무를 맡아봤는데 중국은 이적료를 바로 주는 편이다. 입금이 바로바로 된다. 이적료가 보증금 개념이다. 보통의 에이전트들이 입금이 안 되면 안 보내는데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에이전트도 이적료 지급이 늦어지면 수수료를 늦게 받거나 지금처럼 1, 2년이 넘어갈 경우 아예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에이전트도 되게 어렵구나. 자, 앞서서 대전 하나시티즌에서 뛰었던 브라질 공격수 안드레는 중국의 상하이 선화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원소속팀에서 코린치앙스가 이적료 지급을 놓고 상하이 선화를 제소하는 일이 있었다. 다행히 수원 삼성은 이적료가 모두 들어오면서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진 않았고요.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마침내 전액을 받게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축구 경기는 22일이에요. 목요일입니다. 이거 보자. 등번호가 확정됐습니다. 황의조는 16번, 권창우는 7번입니다. 황의조는 그냥 계속 꾸준히 자기 번호예요.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김학범호의 등번호가 공개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 20일 공식 채널을 통해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올림픽 축구대표팀의 등번호 공개됐습니다. 자, 이제 볼까요? 한번. 박지수가 4번, 권창우는 7번, 황의조가 16번입니다. 자, 그 다음 송민규는 9번, 이동준 11번, 엄원상 17번입니다. 정승원이 6번? 되게 낯선 번호다. 이동경은 10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강원의 김동현 14번, 원두재가 15번, 김진규가 21번입니다. 이유현은 2번, 김재우가 3번, 정태욱이 5번, 서령우가 12번, 김진야 13번, 강윤성이 19번, 이상민 20번이고요. 골키퍼 송범근 1번, 안준수 18번, 안찬기 22번입니다. 올림픽 기사도 봐도 돼요? 저 이제 여자 배구 볼 건데요. 맨 앞에 앉은 김연경, 항공기 좌석 논란 이번에 없다. 우선은 방역으로 인해서 40인 탑승 제한이고요. 나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돼. 농구 선수, 배구 선수 왜 이코노미석에 태워요? 그쵸? 이거는 선수 피지컬이 다른데. 우선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한 여자 배구팀들 열악한 지원 문제로 고생을 했습니다. 장신의 선수들이 대한민국 배구협회 재정 문제 탓에 비즈니스석이 아닌 이코노미에 앉아서 장거리 비행을 했다. 그냥 거의 20시간을 이렇게 앉아서 갔다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복귀 이동 환경 더 좋지 않았고 항공편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몇 개 그룹으로 나눠서 귀국을 해야 됩니다. 몇몇 선수들은 2차례 경유나 했고요.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이동 환경이었습니다. 다행히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여자 배구팀은 5년 전처럼 항공편 문제로 고생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요, 배구협회가 달라진 게 아니야. 이번에는 똑같이 이코노미지만 비교적 쾌적하다. 왜냐? 일본행 항공편이 방역 문제로 탑승 인원이 40명으로 제한이 돼서 띄엄띄엄 앉아서 이동하기 때문에 좌석이 옆에가 이제 다 비어져 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배구협회가 돈을 쓰거나 뭐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고 솔직히 이거는 시국 때문에 그런 거지. 김연경도 좋은 자리를 배정받았다. 그냥 맨 앞자리에 앉았다. 이게 좋은 자리라는 거지. 이코노미 맨 앞자리에 앉아서 좋은 자리다. 양옆 좌석에 아무도 앉지 않았다. 이동 시간도 짧다. 짧을 수밖에 없죠. 일본 가는데 무슨 비교할 게 있어야지. 시차도 안 나는 나라를. 자, 리오 올림픽 당시에 경유 시간을 포함해 15시간 이상의 이동 시간이 소요됐지만 이번에는 2시간 30분만 기내에서 보내면 된다. 이것도 보여줘야 선수촌 화장실, 배구 선수들 서지도 못할 높이에서 도쿄올림픽 러시아 배구 대표 볼비치 19일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선수촌 화장실을 촬영해서 SNS에 공개했습니다. 212cm로 농구 선수였다고 해도 큰 키이긴 하다. 그러나 신장 198cm의 러시아 배구 대표팀 후배도 똑같다. 짜란. 이거 어떻게 해? 우와, 이거 어떻게 해? 화장실인데 여기 물 나오는 것처럼 지금 표시도 해놨어. 보이시죠? 맨 끝에 보면은 요게 이제 샤워기라는 거지. 이렇게 서서 머리를 못 감아 이러면, 그죠?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서서 머리 감잖아요. 강제 스쿼트 해야 된대. 그치? 와, 근데 한 달 동안 어떻게 사냐 이렇게. 러시아도 솔직히는 그렇게까지는 좋은 숙소를 제공하진 않았어요. 자, 오피셜 대구FC 브라질 국적 미드필더 라마스 영입했습니다. 등번호 10번. 이 선수 이름이 되게 저기예요. 브루노 라마스. 브루노 마스 아니고 브루노 라마스. 다마스 아니고 라모스 아니고. 대구FC가 오늘이에요. 오늘 떴어요. 오피셜.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브라질 출신의 미드필더 라마스. 브루노 조세 파반 라마스. 지금 보니까 세징야가 자기 친구들 데려오나봐. 세르지뉴도 브라질이었고. 알았어 조세 178 그렇게 크진 않아요. 브라질 친구들이 의외로 안 큰데 신체 밸런스가 되게 좋아가지고 그거를 우리나라랑도 잘 맞는 것 같아. 178에 78kg의 체격을 지닌 중미 라마스. 빠르고 영리한 데다가 화려한 개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드리블 능력이 좋아 에드가랑 세징야 등 기존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서 대구의 공격에 활약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르지뉴의 공백을 이 선수가 메워줄 것으로 볼 것 같고요. 포르투갈 2부 리그에서 프로로 데뷔했고 2017-18 시즌까지 144경기 24득점 10도움으로 뛰었고 18-19 시즌 포르투갈 1부 19-21 시즌까지는 아랍에미리트 1부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등번호 10번이고요. 라마스는 오늘 21일에 입국해 내일 입국하는구나. 2주간 자가격리 후에 메디컬 테스트하고 팀에 합류한다고 합니다. 자, FC 서울 진짜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요. 여름 이적 시장. 홍준호와 제주 여름 데드라인에 맞트레이드가 성사됐습니다. K리그 여름 이적 시장 등록 마감일인 오늘 7월 20일 깜짝 트레이드가 성사됐습니다. 이적 시장의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FC 서울 수비수 홍준호와 제주 유나이티드 미드필더 여름 유니폼 바꿔 있습니다. 마감 등록 채 1시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오후 5시 이후에 계약을 끝마친 것으로 전해졌고요. 계약 조건은 완전 이적이다. 난리 났다. 양 팀의 니즈가 맞아떨어진 트레이드입니다. 서울의 박진석 감독은 이번 여름 두 베테랑 미드필더 기성용 오스마르의 체력적 부담을 덜어줄 중미 물색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성용 오스마르의 부담을 덜어줄 중미를 찾기 위해서 이적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떠나지 않았던 이유이다. 감독에게 여름 선수는 올여름 최우선 타겟 중에 하나였다. 광주의 사령탑 시절에서 같이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성향을 잘 알고 올 시즌 앞두고 광주를 떠나 제주로 간 여름이 남기일 감독님 체제에서는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리그 선발 출전 횟수가 7경기였어요. 그래서 박진석 감독님이 데려와서 남 감독님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장신 수비수를 찾아 나섰는데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높이에 약점이 있다고 판단했고 홍준호 신장은 190입니다. 그래서 홍준호 영입을 원했다. 남기일 감독은 광주 사령탑 시절에 신인 홍준호를 프로로 데뷔시켰고 두 감독 모두 잘하는 선수로 약점을 메운 셈이다. 고향팀인 제주로 향하게 되는 홍준호는 이르면 25일에 강원 원정 경기를 통해 데뷔할 예정이다. 여름은 그보다 하루 앞선 포항 스틸러스 원정 경기에서 데뷔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안 봤어요.
강원은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이정엽을 영입했습니다. 내가 와서 강원이 더 좋아졌다는 평가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프로축구 K리그1 강원FC가 경남FC에서 활약하던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이정엽을 영입했습니다. 오늘 발표했고요. 이정엽은 내가 와서 강원이 더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훈련장에서부터 최선을 다하겠다. 강원은 이정엽에 앞서서 불가리아 국가대표 출신 멀티자원인 몸칠이 영입했습니다. 선수 이름 츠베타노프가 공식 명칭인가 보네요. 몸칠. 선수 이름 몸칠로 하면은 진짜 우리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올 텐데. 라멜라 8년 만에 토트넘을 떠나다 세비야와 스왑디를 마무리한다. 진짠지 모르겠는데. 파브리지오 로마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토트넘과 세비야가 새로운 스왑디를 마무리하고 있다. 라멜라는 세비야로, 브라이언 힐이 토트넘으로 간다. 라멜라는 2013년 토트넘으로 이적 후 늘 아쉬움의 대상이었는데요. 14, 15, 15, 16에는 그나마 주전에 가까운 활약을 펼쳤지만 이후 손흥민에게 밀려서 교체 자원으로 활용됐다. 근데 이거는요. 14, 15, 15, 16?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처음에 토트넘 이적해 왔을 때 라멜라한테 손흥민이 처음에는 출전 시간이 좀 밀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라멜라는 포체티노의 아들이다서부터 온갖 욕을 한 건 맞아. 근데 손흥민이 그걸 이겨낸 거야. 손흥민이 이겨내서 손흥민이 잘한 거지. 이 선수가 못했다고 봐요. 저는. 라멜라의 문제는 끝없는 부상이었다. 8년 동안 토트넘으로 있으면서 연이은 부상에 고통받았다. 무언가 보여주려고 할 때마다 부상이 따라왔다. 자, 누누 감독 체제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토트넘. 라멜라 방출 1순위라고 계속 기사가 나왔고요. 영구 이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세비야는 거래의 일부로 2,500만 유로를 추가로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미성년자 안 좋은 범죄 사건이 터졌는데요. 클럽에서 공식 성명문을 냈습니다. 바로 냈어요. 프리미어리그 소속 선수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아주 나쁜 범죄에 가담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이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오늘이에요. 20일. 해당 선수의 체포 소식이 전해진 후 31세 프리미어리거라는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되고 이후 에버튼이 공식 성명을 통해 1군 선수가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버튼은 선수의 체포 뉴스가 전해진 후 20일 한국 시간으로 20일 공식 성명을 통해 구단의 선수가 조사를 받고 있으며 당국의 조사를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다. 더 이상 멘트는 없다 라고 했습니다. 에버튼의 발표 이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해당 선수가 웨스트햄 소속이라는 오해를 받자 우리 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우리 팀 아니다. 에버튼 선수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한시름을 털었다. 일부 매체에서 시고르손을 특정했고 그의 아내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내내 핫했습니다. 오피셜 전북현대는 송민규 영입정했습니다. 4년 6개월 계약했고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굉장히 큰 계약이 나왔어요. 전북현대 모터스 축구단이 한국 축구국가대표 공격수 송민규를 영입했습니다. 20일 전북현대는 포항에서 뛰었던 송민규를 계약기간 4년 6개월의 조건으로 영입하며 K리그1 5연패에 더욱 힘을 얻게 됐습니다. 전북 유니폼을 입게 된 송민규는 지난 2018년 포항에 데뷔한 후 2019년 27경기 2골 3도움 기록했고 지난해 27경기 10골 6도움을 기록하며 생애 한 번뿐인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현재까지 16경기에 출전해서 7골을 터뜨리는 등 프로통산 78경기 FA컵 포함해서요. 20골 10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은 송민규의 영입으로 올 시즌 어려움을 겪었던 U22세 카드에 더욱 많은 선택지가 생기면서 한층 안정된 전력을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많은 선택지라기보다는 그냥 확실한 U22세 카드 하나를 챙긴 거죠. 자, 우선 김상식 감독 송민규의 영입으로 측면 공격의 선수 활용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공격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송민규는 21번을 달고 그라운드에 나서게 되며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팀에 합류합니다. 놀라운 소식인데 여기에 또 이야기가 좀 많아서 연관된 기사를 좀 더 읽어볼게요. 기사를 한번 더 볼게요. 포항은 송민규 이적 잡음 사과했지만 또 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송민규 이적 과정에서 일어난 잡음에 대해 팬에게 사과했다. 포항 팬들은 재정적 어려움만 호소하며 절차도 무시하고 돈 되는 선수를 다 팔아치우는 구단의 행태에 안타까움에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포항 20일 송민규 전북 이적이 공식 발표된 뒤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문을 올렸습니다. 포항은 새로운 도전을 원하는 송민규 선수의
의지를 존중하였습니다. 구단은 이번 이적을 통해 현재 구단이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줄이고 더욱 원활한 선수단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포항은 구단과 선수는 시기의 긴급성으로 인해 김기동 감독을 포함한 코칭 스태프와 충분한 조율 없이 이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적 프로세스를 개선해 코칭 스태프와 사전 협의를 할 것이라고 알리며 팬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송민규의 의지와 구단 재정난 타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적을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되게 속상한 거예요. 팬들은. 구단의 재정난 타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적을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급해서 절차 다 무시하고 시즌 중 주요 전력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구단과 선수를 위해 대승적으로 동의한 김기동 감독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욱 발전하는 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항은 송민규 이적설이 나오면서 팬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기동 감독이 발굴해 리그 최고 수준의 선수로 키워 국가대표 선수까지 만들었는데 선수와 구단이 모두 감독님과 상의 없이 이적을 진행한 과정을 질타했습니다. 이날 이적이 공식 발표된 이후 커뮤니티와 게시판에는 과정을 비판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포항이 그동안 많은 선수를 팔아왔는데 K리그를 호령했던 최고의 명가 포항은 이제 매년 재정난으로 주축 선수를 팔아야 하는 현실에 내몰렸다. 특히 이번 송민규는 김기동 감독이 일찍부터 판매 불가라고 말했는데 상의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적을 결정했다. 제 팬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픈 이야기예요. 충분히 선수와 이별할 시간도 감독님의 충분한 이해도 없이 이제 마지막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어볼게요. 송민규의 전북행은 추후 유럽 진출을 위한 바이아웃을 삽입하며 성사됐다. 유럽행을 고집했던 것으로 알려진 송민규가 전북현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전북행으로 유럽 도전 의지가 꺾인 건 아니다. 송민규는 여전히 유럽행을 바라고 전북도 그의 도전을 돕는다는 교감이 형성된 덕분이다. 우선은 송민규 영입 발표했고요. 이적료 및 연봉은 공개되지 않았고 등번호는 21번입니다. 계약 기간은 3년 6개월로 알려졌던 것보다 긴 4년 6개월입니다. 알려진 이적료는 20억 원대의 규모입니다. 송민규가 전북으로 마음을 바꾼 건 오히려 유럽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위의 조언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는데요. 바이아웃 삽입한 것이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관계자는 선수가 해외 이적을 원했기 때문에 포항도 이에 맞춰 이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전북을 거치면 해외 진출이 더 용이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유럽 진출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그 조건이 충족돼 선수가 마음을 바꾸고 이적이 진행된 것과 같다. 전북과 송민규의 계약에는 비교적 낮은 금액의 바이아웃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은 레오나르도, 김신욱, 로페즈, 김민재, 손준호 등을 중국으로 이적시킨 바 있고 이재성은 홀슈타인키를 거쳐서 독일 분데스리가입니다. 박지성 전북 어드바이저가 부임하면서 과거보다 유럽 축구계와 네트워크가 강화된 상태. 아마 요 부분, 이재성부터 박지성까지의 요 부분, 요 두 줄 정도가 조금 더 핵심적인 사안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더 마음을 흔들지 않았을까.